멸공의 흑불에 지금 노래를 좀 듣고 계시는데요. 네, 아직까지 북계가 존재하는 한 멸공의 흑불은 계속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멸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하는데요. 알다시피 가까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간첩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저런 집회인데 왜 인명례를 외치지? 아, 저런 집회인데 왜 임해행진곡을 왜 노래 부르지?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간첩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공의 흑불은 계속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한기 박사님은 오셨고요. 아직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잠시 동안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전파 방해가 심하네요. 전파 방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심해요. 다행히 저는 전파 방해는 없지만 안심할 수가 없네요.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 방해를 할지 긴장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때마침 이우영 박사님도 오셨고 공대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조금씩 있다가 또 이분들의 또 발언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우영 박사님 꼭 발언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보시고 아셨죠? 너무 안 하시면 여기 초라해집니다. 꼭 하셔야 돼요. 박사님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시는 이 노래는 바로 또 이제 미군 공군가 노래인데요. 이걸 또 왜 트냐? 한미동맹 강화도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이 낯선 이 땅에서 많이들 또 전사를 하신 분들 많이 또 계십니다. 이빈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이제 또 갔던 연합 측에서도 이 북계 그리고 이 중공과 이 북계에 의해서 많이 또 살해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기르면서 또 이분들한테 감사하며 그리고 이분들 아니었으면 또 대한민국이 또 그때 또 이제 이 중공과 아니면은 이 북계한테 넘어갔을 것 같은 위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아직 안 나오셨네요. 지난주에는 쉼없이 셔터를 말씀하셨네요.
해체. 저 천하의 극악무도한 저 종북 집단 정의원 저 꼰대놈들 즉각 당장 해체하라. 네, 백년대계 TV 대표님, 네, 또 반갑습니다. 몇 번째 인사드렸더라? 한 5번째가 6번째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많이 인사드렸습니다. 네, 백년대계 TV 채널이랑 백년대계 TV2 채널 그리고 백승원 TV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계본 TV 채널 많은 구독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찌 TV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원 해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다 가려요. 여기를 다 가려요.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뒤에가 뒤에. 그러면 카메라가 다 가려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백년대계 대표님, 그 인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쌓입니다. 나중에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이유영 박사님하고 인사 횟수가 많이 누적이 돼서 포인트가 나중에 교환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포인트로 바로 환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발언하게 하고요. 지금 한 12시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제가 또 한마디 하자면요. 지금 일본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문학에 대해서 많이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접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지망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착하냐?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웹툰이건 이 애니메이션이건 게임이건 이 만화건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어디서 봤는데 저 캐릭터 어디서 나왔는데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스토리 또한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도 일본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착하죠? 저 같았으면 저거 너무 표절인데 이건데 하고 따질 텐데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개봉하거나 연재를 하거나 이미 낸 거가 이미 장땡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트랜스포머 이미 만들었죠. 이미 만들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트랜스포머를 만들었습니다. 로봇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독창적이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든 사람이 장땡, 이미 개봉하고 연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장땡이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린이들도 많이 지금 접해왔던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오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시리즈가 나오는 것도 보면 그거 베꼈네 하는 게 많은데도 일본은 그냥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 않고 있습니다. 정말 착하죠?
저 같았으면 저작권 문제 이거 너무 심한데 야 너 저작권 너 내고 만들어 이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네, 만화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다 지금 베낀 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찔릴 겁니다. 알다시피 또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안 남았나요? 좀 만들었던 그 모모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제일 먼저 일본에서 그것에 가는 게 원래 이미 개봉을 하고 연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2011년에 자기가 이미 집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쓴 거고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쓴 건 거고요. 이미 연재하고 개봉하면 장땡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베꼈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와서 독창적이다 해도 안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일본 너무 착하죠? 저작권도 그냥 안 걸고 걔네 냈던 거 보면 너무 착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저작권 걸어가지고 돈 내라고 하겠다. 근데 그런 게 수많은 그런 게 베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일반일 외치는 그런 것들이 베낌에도 불구하고 내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착해요. 자, 그럼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북단체 해체하라. 종북단체 해체하라. 네, 서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3월 이벤트로 8,000억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8,000억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8,000억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발언을 좀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박사님이 이제 발언할 시간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나왔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반일동당 진실규명 공대의 이유영 박사님 발언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업이 발달할 때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발전해갈 때는 먼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렇게 경공업으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공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중공업으로 갑니다. 제철, 철강, 화학, 여기에는 반도체, 이렇게 가서 오늘까지 온 것이요. 그 과정에서 재밌는 일들이 흥미롭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쌀은 떨어졌지만은 아직 보리를 수확할 때는 아직 안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두 달은 더 버텨야 되는 그런 때가 보릿고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그 본국한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굶주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라면을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라면의 맛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도저히 사람들에게 사먹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맛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라면의 종주국, 라면을 최초로 만든 나라였죠. 어디였겠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라면을 개발한 그 회사로 삼양라면의 장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 사장이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제발 라면을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러나 회사의 간부들이, 회사의 임원들이 가르쳐 주지 않게 했습니다. 왜? 한국이 라면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를 찾아갔지만은 결국에는 라면을 만드는 비법을, 스프를 만드는 비법을 배워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로 가는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라면 회사의 일본 회장이 혼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라면 스프를 만드는 방법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의 라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번에는 중공업입니다. 포항제철입니다. 한국에서 제철소를 만드는데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대했고 세계은행에서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포항제철이 제철소를 만드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았고 유럽도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 누구입니까? 포항제철을 만든 포항제철 회장까지 여기만 그분 박태준 씨입니다. 박태준 씨가 또한 일본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가장 큰 제철소로 갔습니다.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철소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결국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협력으로 포항제철 제철소를 만들고
경영 노하우를 얻어서 포항제철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신일본제철. 지금 신일철 지금으로서 일본 제철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2018년 한국대공원에서 한국인 4명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이 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려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얼어붙게 1965년 이후로 가장 썰렁한 가장 위태로운 관계를 만들어버린 그 회사가 바로 일본 신일철 죽음 일본 제철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세계 시장을 함께 선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신일본제철의 신일철 죽음에 우리가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입니다. 중화공업에서 또한 자동차를 빼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가 현대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자동차를 만들겠습니까? 결국 그 기술도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미쓰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918년 신일본 제철에 1억 원씩의 이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그 판결 바로 뒤에 소위 정신대, 근로정신대, 노동을 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노동을 하는 여자들을 데려간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의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비행공장으로 갔다는 이유로 해서 1인당 1억 원에서 2억 원을 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라면 공장이건 포항 제철소건 현대 자동차건 우리가 일본에 한 일은 결국은 배은 낭독이었습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유문지적자님 반갑습니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우리가 일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우리가 일본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성실하고 진지한 요구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정당당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한우석 씨에 죄송하지만은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그냥 영상 녹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방송을 방해하네요. 그냥 강제 그냥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지금 무지개 소년 TV를 보시면은 아마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회 현장을. 네, 아무튼 유희연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계속 반일반일 외치고 있습니다. 참 미쳐 돌아가고 있죠, 세상이 지금 마음대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지금 소수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 듣기 싫으면 무조건 그냥 강제 종료시키는 겁니까? 해도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세 번째 지금 강제 종료시켰어요, 국회의원 TV를.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내가
북을 핀 왔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이제 여기서 좀 기분이 좀 잡쳤어요. 야, 진짜 이렇게 방해하는 건 참 아니라고 보는데. 네, 정한기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또 정한기 박사님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일본에 그 관한 약간의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럼 정한기 박사님 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한기입니다. 저는 이거 최근에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의 방임 한일관계 관계 회복에 관련해서 좌파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야 그런다고 치고 저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임 문제에 결정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임과 그리고 65년생에 대한 전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결단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이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임 과정에서에 대한 불만입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했다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립현충에 상당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꼭 참배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를 먹거나 오므라이스를 먹거나 소맥을 먹거나 다 좋은데 중요한 문제는 외교관계에서 국가의 어떤 국정 정상이 타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A가 바로 현충시설에 대한 참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2006년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감동 지구력을 참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인 장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어요. 이런 사실을 고려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브샤브를 먹거나 오므라이스를 먹거나 그러기 이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한일 관계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 이번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스쿠니 신사는 대한민국의 현충시설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300만 명의 일본인과 타이완 한국인 정도의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합사된 사람들은 바로 자국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애국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의 현충시설과 전혀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신사를 두고 와서 안과에 무덤이 해가면서 터무니없는 은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신사에 한국인 23,000명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합사장을 두고 그동안 한국에서는 시민파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23,000명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은 군인과 군속으로 신분으로 일본의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바로 한국인들이 식민지기에는 일본 국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결코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갔어요. 만약에 23,000명이 잠들어 있는 그 합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 갔다면은 다른 23,000명이 다시 그 전쟁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되게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본의 현충시설에 대한 참대만이 아닌 한국인들을 위해서 수국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참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일 관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 바꾸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자유 발언하실 분은 안 계시죠? 네, 다음에 또 준비해 오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그래도 우리는 1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내서도 그렇고 지금 저 사람들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서 끝내기 좀 그렇지만 잠시 후에 노래를 듣도록 할게요. 바람부터 나오고 아시아 평화국에서 이미 10년 전에 한번도 수령했습니다. 아시아 평화국에서 수령했습니다. 2015년 아시아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치에 따라 42년의 생존자로서 37년이 이뤄졌음을 수령했습니다. 37년이 수령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을 위해 성노래를 하는 등의 성범죄 규모가 연간 1억 달러를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민간단체는 어린 소녀들까지 이런 범죄에 개선된다며 국제 사고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김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교육이 20년 탈북 여성들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피해자 45명과 미국인들, 중국인들, 일주일단체 관계자들은 종합적으로 명단에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수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생명의 도구와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게는 32명, 이화로 4단호의 매춘 행위를 강요당하고 천위안, 미화 146단호에 팔려가 강제 결혼을 하는 여성도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참담하게 이뤄지는 이 같은 지하거래의 전체 규모는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음란 채팅에 동원된 9살 소녀, 3,500달러에 팔린 14살의 소녀 등 당사자들의 충격적인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정과 가난, 압제로 점철된 가부장적인 북한 정권이 여성과 소녀들을 조국 밖으로 떠미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 자체를 어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속이 더 비교하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들의 선전과 인신면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과 중국 정부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실태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신면에는 공화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따른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 작동에 의한 유괴 범죄만은 존재할 뿐입니다. 코리아 비례변혁은 한국 정부들이 설득자들과 함께 중국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국제회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제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 내 외국계 사관들이 설득자들의 망명을 수용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김영건입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이 주민 인권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런데도 저기서는 사실상 여성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참 엄한 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얘기했나요? 북한 주민 여성들의 임신매매권, 그리고 이 중국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 그런 관련된 것에도 얘기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여성 인권을 그렇게 외치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지 저는 참 희한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대사관에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왜 이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죠? 여성들의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북한의 여성들의 인권을 말하지 않는 것부터가 내가 봐도 저쪽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여성 인권을 저기서도 외치는 건데 왜 그쪽에서는 외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북한을 사랑한다면서요, 국계를. 그런데 왜 그쪽에 있는 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는지, 그게 저는 참 모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그리고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희한하게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만 숭배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의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저분들이 여기서 올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대사관 쪽에 가셔서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북한 이 주민의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엄한 곳에 가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기사에나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주위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조차는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싫은 편이라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라면은요, 같이 또 협의를 해요. 경제가 어렵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같이 그냥 수정하고 같이 협상하자, 이걸로 가요. 근데
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협의도 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싫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경제를 생각한다면서요. 근데 경제를 생각한 게 아니죠. 그거는 참 말과 행동이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여성 인권을 외쳐야 한다고 한다면요. 네, 진짜 중국 대사관에 가십시오. 가셔서 북한 주민 인권 보장하라나 아니면 북한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십시오. 그게 진정한 인권 운동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앞서 와스프리 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저의 생각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봐서 거기서 뭐 좋지 않은 분들이 저의 그런 제안에 이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신사에는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시대 킹을 비롯한 A급 전범들이 거기에 합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 연합국이 봤을 때의 전범이지 일본인들이 봤을 때는 전범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연합국 전승차관이라고 불러요. 바꿔 말하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런 거지.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 한다면은 그런 조건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범이나 떠나라고 하는 문제는 미국인들의 문제일 수 있고 연합국들의 입장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한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규정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까지 45년 8월까지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택도 없는 어떤 그런 저기 역사가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틀립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23,000명 한국인들이 왜 거기에 부차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를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23,000명이 일거에 합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23,000명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시점까지의 그 합사자, 한국인들 합사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500명이 안 돼요. 한 300명도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쟁의 아중이다 보니까 그 전사자들을 전부 다 파악해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합사가 이제 그렇게 숫자가 미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올바르게 정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하게 되면서 시간에 따라서 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 45년부터 그 합사되는 시계열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합사자가 늘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5년 시점에서 보니까 23,000명 정도가 합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꿔 말하게 되면 군인이나 군소대 신분으로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일본 국가가 그 참전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전사를 하게 되면은 마스코니에 합사시켜주겠다. 그건 상당히 그 당시 일본인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하나의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45년 8월 시점에 비록 일본이 전쟁에서 패해서 패전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탈되긴 했지만, 일본은 당초 자기 자신들이 전쟁기에 한국인들을 동원할 때 합사의 그 약속을 지켜준 거죠. 그 점은 상당히 또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기 그 신사에 참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전범이어서 안 된다든가 혹은 이상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저기 다음에 혹시 한국의 대통령이 방위를 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참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훈련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마스코니에 합사되어 있는 그 23,0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할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느 부대에 어느 전선에 투입돼서 어디에서 전사를 했는지, 그 한국인의 어떤 그런 본적은 어디 있고 등등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해서 할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마스코니에 합사되어 있는 2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본에 부여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낙인을 찍어서 누구도 그 23,000명의 전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마찬가지 문제로 삼지도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게 되면 반일 종족주의가 한국인들의 도덕심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무너뜨려 놓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3,000명이 거기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다른 23,000명이 가서 참전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부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꼭 그 합사 문제도 그렇고 참배 문제도 꼭 제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역사 왜곡이 계속 돼가고 있는데요. 그 역사 왜곡을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이곳에서 바로 역사 왜곡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때마침 또 이제 엄마 부대도 봉사단 분들도 같이 이제 합세해 주셔가지고요. 자리 배치하고 계시고요. 조옥신 대표님 혹시 발언 가능하신가요? 네, 잠깐. 예. 자, 여러분, 저희들은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 자리를 잡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윤미향 위안부 사기 집단을 이 지역에서 집회를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산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이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너무나 외교적으로 인식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해외에서마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한일 이 관계, 징용 문제 회복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는데 딱 환영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괴와 중공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여러분 어떤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저는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체제가 잘 산다면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다 혐오할까요? 그 혐오 대상자가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소련은 그래도 조금은 지금 중공이나 북괴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과 그리고 올해 지식이라는 놈들이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은 최고의 지식인이라 진보를 하시지만 그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퇴하는 사기 집단에 넘어간 진보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암울한 지금의 21세기에 이 암울한 100년 전에 이 얘기를 더 이상 울겨먹는 집단에게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이 반일 동상 진실 규명에 우리 이우영 박사님이 그 책을 보면 정말 소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집회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전체 통합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난. 네, 제가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밑에 한번 흔들어. 윤미향 구속 한번 흔들게요. 윤미향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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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이번 한일 협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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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안부 동상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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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다 돼갑니다.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혹시 또 여기 중에서 또 자유 발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네, 반일동당 진실규명 공대위 네, 이름도 많이 기네요. 네, 진실규명 공대위 네, 제 172차 집회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